네, 반갑습니다.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 게 중개업 창업을 하기 전에 가졌던 고민, 그리고 중개업을 막상 시작을 하고 나서 얻게 되는 고민,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창업 후에 갖게 되는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업 전이든 창업을 시작하였던 간에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좀 객관성을 보여드리고자 과거에 우리 공부의 카페에서 창업 예정자분들, 그리고 막상 창업을 하셨던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 설문조사를 했던 부분, 그리고 과거 4, 5년 전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무료 강의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때 듣게 됐던 이야기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창업 전 후의 고민 과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업을 하기 시작 전에 갖게 되는 가장 많은 고민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23분 정도 물어봤기 때문에 표본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보시는데 도움은 되실 거예요. 자, 시작 전의 고민이 총 4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 3가지는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3가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 경중이 따로 없고 이 3가지 다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한 가지는 이제 차후의 고민인데, 자, 어떤 고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업 시작 전 고민. 자, 오픈 전. 예비 창업자분들이 되겠죠. 이제 자격을 취득을 해서 혹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격증이 있는데 내가 이제 중개업을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고민을 시작할 때 얻게 되는 자, 걱정거리, 고민이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는 자, 손님이 오면 어쩌지? 손님이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손님이 오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응대를 하지? 이 고민. 자, 이 고민이 정말 크더라는 거죠. 첫 번째 고민이고요. 자, 두 번째, 계약서. 어떻게 쓰지? 자, 두 번째 고민이 이거예요. 이거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손님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지? 자, 이 고민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창업 중이신 분들은 좀 동의를 하시나요? 자, 중개사무소를 차리기 전에 가장 고민하는 게 이 3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손님이 오면 어쩌지? 뭐 인사를 어떻게 하지? 대응을 어떻게 하지? 말을 어떻게 꺼내지? 어떤 형태로 유도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지? 이런 고민들을 하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계약서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죠, 사실. 요즘에는 이제 실무 교육을 가게 되면 한 번씩 써보라 하기도 하는데 뭐 그 한 번 써봐서 알겠습니까, 그죠? 다 까먹어버리지. 그리고 강의를 듣고 보고 해도 실제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시작하면 막막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질문. 자,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뭘 물어본다는 얘기죠. 내가 아직까지 경험이 적고 아는 게 적기 때문에 실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할까봐 두렵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이해되세요? 많이들 아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자, 이 3가지보다는 좀 가벼운 고민이긴 한데요. 자, 인테리어. 그 다음 뭐 위치라든지 사무실 위치, 그 다음에 간판, 뭐 이런 것들, 상호, 뭐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4번이 중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평균적으로 위의 고민들을 더 하더라는 얘기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막상 개업을 해보게 되면 이거 이렇게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중에서 아마 오픈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이것을 많이 후회할 거예요. 내가 위치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
중개사무소를 어디에 차려서 어떤 종목을 할 것인지, 어떤 매물 종류를 다룰 것인지, 그러한 분석이 많이 없이 차렸다가 이제 위치 부분에 있어서 후회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막상 차리고 나서 인테리어 후회야, 상호명이 너무 후회돼, 나 중개업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고요. 위치가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잘했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내리게 됩니다. 자, 근데 나머지 그 외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개업 몇 개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중개업을 막상 시작하기 전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 고민들이 몇 개월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사실 뭐 성격에 따라서는 여전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고민들, 큰 걱정거리를 안고 중개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사람 한두 사람 만나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좀 익숙해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좀씩 터득하게 되고, 더듬더듬 계약서를 한두 번 써보지만 결국은 써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너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 이 부분 가지고 그 이면에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그 이면에는 뭐냐 하면, 나는 초보 티를 내고 싶지 않은 본연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중개업소를 처음 차려가지고 손님이 이제 맞닥뜨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답변도 좀 유창하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답변도 좀 유창하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프로페셔널하게 응대도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즉, 계약서를 쓸 일이 있어도 계약서를 능수능란하게 써본 것처럼 그런 어떤 프로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싶은 거죠. 자, 그런 단계를 뛰어넘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보 티를 내지 않고 싶어 하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많이 책도 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조금만 해보면 아무 고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누구나 겪게 되는 통과 의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이런 준비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딪히면 다 해결돼요. 정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실제 중개업 마케팅 예전에 저희가 뭐 1대1 강의도 하고 무료로 이제 블로그 강의도 지역에서 많이 했는데, 창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다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이 고민. 여기에서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거라. 이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 근데 시작해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하기 전에 이게 고민인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실무 강의나 뭐 유료 강의도 마찬가지고 뭐 유튜브에서도 어떤 설명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강의들을 좀 많이 하세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냥 몇 개월 터득하면 다 해결돼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사람 왔을 때 땀 뻘뻘 흘리면서 응대하고 답변 어렵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렵죠. 그 다음 또 다른 손님 맞고 또 다른 손님 맞이해 보세요. 그런 기회가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되면 이거 다 해결돼요. 강의 듣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본인의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방법 찾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차 실무에 있어서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 고민은 크게 하지 마세요. 그냥 뛰어들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초반에 몇 번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픈 후에 실제 얻게 되는 고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은 한 1, 2개월부터 6개월 이내, 자, 요 정도부터서 이제 실질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요런 것들 이제 맞닥뜨린다고, 중개 초보인 경우에는 이제 이거 뭐 응대하는 방법 또 뭐 찾아도 보고 피드백도 받아서 또 고민도 하고, 요런 거는 뭐 처음 시작해서 한두 달 이내에 요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해보고 나면 더 이상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 다음 고민이 뭐냐 하면,
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앙케이트 설문조사한 거. 자, 손님이 찾아왔는데 어떤 매물을 찾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해주지? 이 고민이. 자, 손님이 찾아와서 어떤 매물이 있어요 했을 때 내가 매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없는 경우가 더 많겠죠. 자, 그러면 그 매물, 손님이 원하는 매물을 어떻게 구해주지? 결국 매물 확보. 어떻게 매물 확보를 하느냐? 자, 첫 번째가 이 고민이고요. 두 번째가 나는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고 파이팅 할 준비가 돼 있는데 손님이 안 와요. 자, 역세권이나 대로변이나 자리가 좋은 곳에 하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자리는 손님은 뜨문뜨문 오가는데 실수요가 아니고 뭐 자꾸 물어보는 사람만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실제 매물 컨택이 될 수 있는 손님이 안 온다는 거죠. 자, 손님 어떻게 확보하지? 자, 이 고민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손님이 물어왔을 때 손님이 찾는 매물을 어떻게 확보하지? 손님 자체가 안 와. 오더라도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뜨문뜨문, 중개업에서 그냥 서비스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 실제 고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손님도 잘 안 와요. 하루 종일 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손님 확보 어떻게 해? 매수자 확보. 자, 이 두 가지가 진짜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개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진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강의를 듣든 유튜브를 찾아보든 책을 보든 이런 사례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시간 할애도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 자, 이런 고민들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창업전이지만 손님이 어떤 물건을 찾을 때 그 매물을 어떻게 찾을까? 미리 좀 찾아 놓을 수는 없을까? 그 고민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오는 손님을 우리 중개업소가 여기 있고 나는 이런 매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보러 오세요 라고 매수자 확보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창업 전부터 고민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도태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 단계를 항상 고민하고 어느 정도 쌓여있는 선배 중개사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기득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고민은 처음에 몇 번 벌벌 떨고 해도요, 다 해결이 되거든요. 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 항상 이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함께 고민을 해주고 방법을 찾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책, 그런 것들을 자주 보십시오. 신뢰하셔야 되고요. 요거 별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자, 손님이 찾아달라는 매물, 내가 찾아주는 거, 구해주는 방법, 매물 확보하는 방법. 저희가 일전에 이 앞번 강의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매물 확보하는 방법, 실제 오프라인에서 뛰는 방법 저희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DM을 보내서 결과를 냈던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저희는 이제 토지라든지 주택, 비도심의 주택 뭐 이런 것들 위주지만 길진 않지만 아파트를 통해서 정말 몸으로 뛰었던 경험들도 있고 그런 얘기들 저희가 강의에 담아뒀습니다. 그런 방법들, 저런 방법들 내가 실제 해보면서 또 내가 중개업을 하지 않아서 해볼 수가 없으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막 시작을 해야 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상호명이 있어야 되고 등록번호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매물 확보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전단을 돌린다고 하면 전단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섹션에 얼마나 돌릴 건지,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예상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있고 몇 장이나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상세하게 그려보라는 겁니다. 중개업을 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자면 그 고민을 꾸준히 하고 실제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현실에 대입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막상 시작하게 되면 고민 없이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매물 확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하고 상상을 하고 준비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 시작할 때 할 수 있도록 준비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중개업 해보시면. 자, 두 번째. 손님 어떻게 확보하지? 자, 이것은 뭐냐? 홍보예요, 홍보.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답은 홍보. 그러면 홍보를 잘 하려면 홍보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유튜브, 블로그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뭐 홍보하는 방법들은 뭐 오프라인 신문도 있을 것이고요. 뭐 지역 커뮤니티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흔히 이제 돈을 주고 하는 네이버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직다방. 그죠? 네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료 사이트들, 유료 앱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유료겠죠, 유료. 여러분들이 오픈하기 전부터 유료 광고에 대해서 뭐 당장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에 직다방 네이버 부동산을 찾아보면서 누가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원룸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이 섹션을 반드시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요걸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맡아가야 될 지역, 매물 종류는 어떤 중개업소가 얼마나 광고를 하고 있는지, 금액대를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중개업 하기 전부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 파악하시고요. 신문이나 커뮤니티도 마찬가지 올려놓은 광고들에 대한 시세 파악을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이해되시나요? 차려놓기 전에 시세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루고자 하는 매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구나. 보통 예를 들어서 신문을 한다고 하면 두 면이 있을 건데 어떤 중개업소는 한 면을 다 쓰네. 어떤 중개업소는 반만 쓰네. 뭐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중개업소가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 DB를 한번 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실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기 전에 홍보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료 홍보 방법입니다. 무료 홍보. 돈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만만한 게 블로그 아니에요. 블로그. 중개업을 하기 전부터 블로그는 운영할 수 있어요. 등록번호 안 넣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성 글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블로그가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블로그는 운영기관과 포스팅 수라든지 그렇게 꾸준히 쌓아온 그 DB를 블로그 지수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글 쓰기 어려워도. 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블로그부터 시작하세요. 블로그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블로그 하시고 유튜브 아직 시작 안 해보신 분들은 유튜브 저게 내 매물 효과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편집 안 되면요, 그냥 내가 주변에 매물 있잖아요. 그냥 아파트라든지 주변 다니면서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는 무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찍어보라는 거죠. 편집 못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연습하고요, 찍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유튜브 개설을 하시고 그 물건을 그냥 편하게 올려보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잘 안 봅니다. 생각보다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찍은 거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한번 올려보시라. 영상을 찍어서 내 목소리를 담아서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블로그나 유튜브, 카페도 마찬가지 무료 컨텐츠인데 이걸 먼저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그거예요. 쌓여야 노출이 돼요. 노출이 돼야 광고가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A라는 아파트를 매물을 홍보할 건데 이 A라는 아파트를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유튜브를 한다고요. 그 중에 내가 그 매물을 안 쓰더라도 해당 중개 매물을 다루지 않더라도 꾸준히 영상 컨텐츠나 사진,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꾸준히 올려놔 줘야지만 나중에 내가 중개업을 시작해서 A 아파트를 탁 이렇게 블로그에 쓰거나 유튜브에 노출을 해도 남들보다 더 위에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다른컨대 이런 무료 컨텐츠입니다. 무료 컨텐츠, 무료 홍보 컨텐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6개월 뒤에 중개업 할 거다, 확실히 할 거다라고 칩시다. 그럼 요거부터 해야 돼요. 6개월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나중에 A 아파트 요거 홍보를 하잖아요. 상위에 노출이 돼요.
이 돈 안 주고도 노출이 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대로 한번 꾸준히 해보시고, 그러면 요게 손님 어떻게 확보하지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게 그렇게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항상 홍보 방법, 유튜브, 블로그, 뭐 앞으로 카페 섹션도 할 거예요. 뭐 카페도 마찬가지. 무료 컨텐츠는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비용은 계속 소실이 되고 없어지지만, 그리고 내가 드리는 비용에 따라 노출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노력에 따라서 노출이 되냐 안 되냐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중개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중개업을 시작한 지는 뭐 2016년부터 했네요. 불과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는 그 전부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을 마케팅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또 18년 동안 중개업을 해오고 있으니까 사실 중개업에 관심은 많았어요. 그때는 잘은 몰랐지만. 그럴 때도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 5, 6년, 7, 8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중개업을 잘하는 방법은 인적 네트워크. 자, 이게 좋아야지만 중개를 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됐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터줏대감, 그죠? 터줏대감 중개업소. 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베테랑 중개사들이 또 나오고 이렇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매물을 많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온라인 공간이라든지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매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큰 지도 들고 다니고 예전에 그랬을 때는 정말 인적 네트워크였어요. 소개의 소개로 자, 매물이 확보되기도 하고 매수자가 연결되기도 하고, 자, 그렇게 됐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협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그런 걸 잘 엮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나도 그 틈에서 이제 내 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래야만 일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부지런하면서 블로그만 잘해도요, 다른 중개업소 10년, 20년 한 중개업소를 금방 뛰어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옛날 방식을 고민을 이렇게 고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어려워하세요, 대부분. 그래서 블로그 남들 한다는데 나도 해볼까? 유튜브 해볼까? 돈을 주고 한번 해볼까? 이러는 거죠. 다들 고민들이 많습니다. 왜? 인적 네트워크가 통하지가 않아요. 왜? 이거 아니라도 쳐다볼 때가 많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탁 열면 매물들이 정신없이 나오는데, 누가 이거 뭐 인적 네트워크 찾아가겠어요? 점점 그게 약화가 돼서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옛날에는 흔히 말해서 이제 큰 손들이 있죠. 중개업에 도움이 되는 큰 손들. 돈이 많거나 자본이 많거나 인적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물어다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많이 다루는 사람, 큰 매물을 다루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결해 가면 그렇게 도움이 됐었던 게 있는데, 지금은 이런 거 다 깨졌어요. 이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도요, 유튜브나 블로그 보고 움직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런 게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홍보를 잘해서 매수자 확보하고 매물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을 지금부터 익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립니다. 중개업은 홍보입니다. 자,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 게 도움이 되고 뭐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건 뭐 틀린 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중개업을 내가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명 왔어요. 그죠? 하루에 한 명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응대를 했단 말이죠. 응대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떠나보냈어. 그래서 거래가 안 됐단 말이죠. 여기서 피드백을 한 번 받죠. 그죠? 피드백을. 자, 피드백을 여기서 한 번 받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 3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전화가 한 20통 옵니다. 다들 만나자 하는데 저희는 전화로만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0명의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자, 피드백은 누가 많이 받겠습니까? 이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은. 그리고 내가 시행착오를 20번을 겪는 사람하고 한 번 겪는 사람하고 느끼는 게 같을까요? 실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한 사람 왔을 때 이렇게 응대를 해서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20명이 오게 되면요,
한 사람을 경험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의 패턴이 보이고요. 그 사람들의 성향이, 평균적인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면 되겠다가 전체 평균치가 나오고요. 내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잡힙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매물 확보를 잘할 수 있던, 그리고 매수 작보를 잘할 수 있는 홍보 방법에 올인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블로그를 이제 최저가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유튜브도 최저가를 이뤄서 이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자, 유튜브든 블로그든 최저가가 잘 돼서 검색 노출이 잘 되는 그런 홍보 툴을 만들고, 요소의 키워드로 잘 포진만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제가 갑이 돼요. 그 이해가 되시나요? 손님 한 분 한 분이 아쉬우면요, 내가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걸 요구하면 따라가 줄 수밖에 없고요. 좀 싫은 소리 해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어떤 매물을 홍보했는데 그 문의로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안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내가 여유로워지면 그 여유로움이 상대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저희는 전화는 많이 받지만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았어요. 그렇게 힘을 많이 들이면서 중개하진 않았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오니까 당신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다. 이런 마음이, 이런 든든함, 이런 믿을만한 구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문의가 왔을 때 조금 황당한 요구를 하거나 할 때는, 그런 문의가 왔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홍보가 잘 되고요. 매물 확보가 되고 매수자 확보가 자연스럽게 되면요, 정말 중개업이 재밌어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 치일 일도 없고 당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저희는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중개사고도 한 번도 없었고요. 매도 매수 간에 큰 트러블이 있어 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라 안 하거든요. 너 안 사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돼. 항상 이런 자신감이 보여지니까 매수자가 따라옵니다. 신기하게도 따라와요. 저는 그게 진짜 영업이라고 생각해요. 요구하는 걸 다 해주면서 내가 힘들지만 스트레스 받지만 따라가주면서 하나 계약하는 것도, 또 그것도 방법이란 방법이겠지만, 홍보가 잘 되고 매물 확보, 매수자 확보가 잘 되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한테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홍보의 힘이에요.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업을 할 때 어떤 매물을 다루더라도 블로그, 유튜브, 카페, 무료 홍보 컨텐츠를 잘 활용하면 정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블로그, 유튜브, 카페, 이런 무료 홍보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중개업을 안 했지만 이게 정말 괜찮은 거라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시작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세요. 자, 관련 강의들은 우리 카페에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꾸준히 포스팅 주제나 유튜브 소재 발굴하셔서 포스팅 하시고 촬영 연습도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업 창업 전에 고민하는 그 고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은 매물 확보, 매수자 확보. 그러기 위해서 분명한 홍보 툴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창업 전과 창업 후에 얻게 되는 고민, 또 그 고민 가운데 어떤 게 진짜 고민이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